안녕하세요. 새 비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17년 영화 위대한 쇼맨을 본 적이 있다면 아름답고 강력한 목소리를 가진 수염난 여인 레티 류치에 익숙할 것입니다. 이 목록에 있는 다음 사람은 그녀와 놀랍도록 닮았습니다. 턱수염을 기른 최연소 여성은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한 영국의 소셜미디어 센세이션 라이프 코치 및 연설가인 하르남입니다. 24세의 그녀는 약 6인치 길이의 수염을 길렀습니다. 하르남은 전통적인 펀자브 가정에서 자라났으며 그녀는 왕따를 겪었기 때문에 항상 수염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6세가 되던 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수염을 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숨기는 대신 모델로 활동하며 다낭성 난소증후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렬한 입지를 구축한 후 그녀는 모델 공연, 인터뷰 및 기타 초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그녀는 런던 패션위크에서 수염을 기른 최초의 여성이 런웨이를 걷는 역사를 썼습니다. 현재 그녀는 파리의 원티드 모델의 모델로 활동하고 있으며 잡지와 온라인 출판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과 리즈는 알비노 자녀와 함께 TLC의 TV 시리즈 본 위드 알비니즘에 출연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2명의 생물학적 자녀인 미카와 알렉스, 그리고 중국에서 입양된 5명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4명은 백색증을 앓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게 해주었고 유전적 질환으로 인해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라보스키 가족이 어떻게 함께 모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놀랍습니다. 처음에 존과 리즈는 여자 아기를 입양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입양의 세계를 탐험했고 릴리와 짝을 이뤘을 때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백색증을 앓고 있는 아이를 입양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와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꼈고 아이가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릴리 이후 그라보프스키 가족은 백색증이 없는 유일한 아이인 메이를 입양했습니다. 메이가 입양된 후 그들은 아이들을 입양하기 위한 여정을 끝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케일린을 만났을 때 리즈와 존은 케일린을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온전한 가족이 되었죠. 빌리 오웬은 기괴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외모 뒤에는 용감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한때 아내와 6개월 된 아들과 함께 오클라호마에 살았던 오토바이 정비사였는데 갑자기 두통과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 의사들은 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살아남기 위해 오른쪽 눈을 포함하여 얼굴의 특정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10%였지만 그의 인내심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낸 후 그는 이전 직업을 포기하고 대신 쇼맨과 배우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뮤직비디오와 영화에서 좀비 역할을 맡고 있으며 놀이공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로스앤젤레스의 베니스 비치 프리크 쇼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얻었으며 그의 긍정적인 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허버트 차베스는 필리핀 출신으로 어렸을 때 처음으로 슈퍼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소년 시절 그는 슈퍼맨 만화책과 상품을 수집했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슈퍼맨의 영웅을 모방하기로 꿈꿨습니다. 1995년 13살의 나이에 그는 슈퍼맨 복장을 하고 지역 미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지역 행사에서 슈퍼맨 흉내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1998년 그는 변화의 다음 단계를 밟기로 결심하고 첫 번째 성형수술을 받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그는 원하는 외모를 얻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가 행한 시술 중에는 턱 확대술, 허벅지 임플란트, 종아리 임플란트, 턱 교정, 심지어 눈을 확대하는 눈 수술 등이 있습니다. 그는 헨리 카빌이 묘사한 슈퍼히어로와 비슷한 근육질의 슈퍼맨 이미지를 닮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부 외과 의사들은 위험 때문에 그와 함께 일하기를 거부했고 다른 의사들은 결국 그의 요청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수술과 극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털어놨습니다. 팀 캐논은 기술을 개발하고 인체에 이식하는 조직인 그린드하우스의 설립자입니다. 그는 기술과 생물학을 통합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유명하여 미디어와 과학계 모두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팀은 2013년 서카디아 1.0이라는 장치를 팔에 이식하면서 처음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장치는 그의 체온 및 기타 생리적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도록 설계되어 건강 추적을 위해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팀은 자기장을 감지하고 숨겨진 전자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이식 기술로 가능한 것의 경계를 계속 넓혀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 개발을 협력하고 인간 능력 향상의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바이오 해커를 위한 오픈소스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참여했죠. 팀의 연구는 논란의 여지가 많았지만 그의 실험은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 증강의 윤리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중요한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11세의 벨라는 희귀한 유전 질환으로 금색과 갈색, 안쪽으로 완벽하게 나뉘어진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제니는 벨라의 독특한 머리카락에 감탄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그녀에게 머리를 염색하는지 묻는 것에 주목합니다. 벨라의 어머니는 벨라의 눈에 띄는 머리카락이 소아마비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소아마비는 머리카락 한 가닥에 색소가 결핍되는 질환입니다. 한 소아마비증은 모발, 눈썹, 속눈썹 및 주변 피부에 흰색 줄무늬로 나타납니다. 벨라의 눈에는 오른쪽은 밝고 왼쪽은 어두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속눈썹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벨라의 놀라운 특징 덕분에 그녀는 의상에 맞게 부분을 변경하여 매일 머리 색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그녀의 머리카락의 어두운 면이 여름에 밝아져 특이한 패턴을 형성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종종 멈춰서서 벨라의 머리카락에 감탄하거나 염색에 대해 묻습니다. 하시모토 룰루는 살아있는 인형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여러 잡지와 회사에서 포즈를 취한 잘 알려진 모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시모토 룰루는 실제로 패션 디자이너 코마키 히토미가 만들었다고 하는 가발과 마스크가 있는 보디슈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귀여운 인형이 되어 인생을 살아가고 인간처럼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룰루는 자신이 진짜 여자라고 믿으며 보디슈트 없이는 절대로 거리에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여성들이 살아있는 인형처럼 보이도록 영감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녀의 보디슈트는 그녀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룰루는 또한 인간이 아닌 캐릭터를 위한 콘테스트인 미스 아이디 뷰티 콘테스트의 준결승에도 진출했습니다. 쇼핑몰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사진작가 아미나의 관심을 끌었고 그녀는 즉시 어린 소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에펜디 에바라는 소녀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희귀한 유전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외모는 백색증과 홍채 이식증의 결과이며 이 두 가지 특별한 질환은 그녀를 독특한 외모로 축복했습니다. 그녀의 백색증은 멜라닌 색소가 부족하여 흰 금발머리와 창백한 피부가 특징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매혹시킬 수 있는 것은 그녀의 눈입니다. 한쪽 눈은 눈에 띄는 푸른 색조로 빛나고 다른 쪽 눈은 갈색 색조로 따뜻함을 발산합니다. 이 특별한 조합에 흥미를 느낀 아미나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에펜디에바의 본질을 포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새로운 연결과 함께 그녀의 눈에 띄는 외모의 깊이와 복잡성을 드러내기 위해 간절히 기다려온 초상화 세션이 예정되었습니다. 마타요시 미츠오는 일본의 예술가이자 정치활동가로 1990년대에 일본의 총리가 되려는 시도와 괴팍한 행동으로 유명합니다. 마타요시는 발로 그림을 그리고 자신의 피를 매개체로 사용하는 독특한 예술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그는 다양한 미술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그의 작품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마타요시는 예술 외에도 정치활동가로서 다양한 사회 및 환경 문제에 관여해왔습니다. 남자는 자신이 예수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에게 마타요시 예수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는 그 별명이 사랑과 평화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영적 혁명의 가능성에 대한 그의 믿음을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마타요시는 다양한 종교와 철학의 요소를 결합한 혼합주의적 정신 철학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죠. 또한 자신의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비슷하다고 믿으며 자신을 현대의 예언자로 여깁니다. 아이복으로 더 잘 알려진 롭 스펜스는 사고로 오른쪽 눈을 잃은 캐나다 영화 제작자입니다. 그는 기존의 의안을 착용하는 대신 비디오 카메라가 내장된 생생한 빨간색 의안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의안은 1인칭 시점에서 주변 환경을 포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카메라는 편리한 리모컨을 통해 작동되며 롭은 카메라로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녹음할 수 있습니다. 이 장치는 저조도 조건에서도 촬영을 지원하는 작은 LED 조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보그 프로젝트는 이름 그대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다양한 다큐멘터리와 뉴스 보도에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인간, 기술 통합의 가능성과 인체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있는 카메라 덕분에 그는 고품질 비디오와 사운드를 캡처할 수 있으며 이는 영화 제작자로서의 그의 작업으로 인해 특히 유용합니다. 롭은 그의 독특한 관점을 감안할 때 기존 카메라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브라질 커플이 있습니다. 여자는 2.03m이고 남자친구는 160cm에 불과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키가 큰 남성을 선호하지만 엘리사니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꿈은 언젠가 유명한 모델이 되어 쾌더크를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번 거부되었습니다. 거대증을 가진 소녀는 남자친구를 위해 몸을 굽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손을 잡는 것도 조금 어색하지만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20세가 된 그녀는 브라질에서 가장 키가 큰 10대였으며 남자는 항상 키가 큰 여자를 원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청혼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높이의 차이는 어느 쪽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이 행복하다면 말이죠. 길을 걸을 때 종종 시선을 받지만 부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음 커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생겼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그래서 쇼는 아말리에를 많이 아끼고 그녀의 성격과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말리에를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쇼 덕분에 아말리에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매우 뚱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수자는 2살 때부터 뚱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평생 자신의 몸을 싫어했죠. 그러나 호리호리한 소년 쇼이 그녀의 삶에 나타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둘은 2008년 온라인 비디오 게임을 통해 만났고 아말리에는 슌과 영상통화로 이야기할 때 자신에 대해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한 가지 일이 또 다른 일로 이루어졌고 두 사람은 현재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의 칼하인츠 힐레는 유난히 멋진 코수염을 자랑하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수염 및 코수염 선수권 대회에서 8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줄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스타일이 얼마나 인상적인지가 관건이죠. 11월은 전 세계 남성들이 남성의 건강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코수염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2003년부터 이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남성 건강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원하여 남성 건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꿔왔습니다. 칼 하인츠의 성공은 코수염의 세계에서 큰 사건입니다. 그는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환상적인 수염을 선보이는 챔피언십의 스타입니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많은 참가자와 놀라운 스타일로 대회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경쟁은 코수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타일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나리아나로 알려진 야쿠티아 출신의 8세 알비노 소녀는 독특한 외모로 주목을 받으며 모델 에이전시로부터 제의를 받았습니다. 눈에 띄게 창백한 머리카락과 피부로 인해 그녀는 백설공주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나리아나는 모두 검은 머리를 가진 가족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가진 눈에 띄는 금발로 묘사되었습니다. 모델 및 광고 대행사의 여러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어린 나이에 카메라 앞에서 경력을 쌓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매혹적인 시베리아 백설공주의 사진은 그녀의 눈부시고 창백한 이목구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나리아나와 검은 머리를 가진 14살 여동생 카리나를 비교하는 것도 눈에 띄는 대조를 이룹니다. 나리아나의 부모인 엘레나와 엘버트는 나리아나가 가족 역사상 첫 번째 알비노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모델 일에 관심을 보였지만 지금은 어린 시절 취미인 춤과 그림 그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탠 라키는 심장 없이 555일을 버텼을 때 과학의 힘을 경험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를 버티게 한 것은 그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동안 가지고 다니는 배낭 속에 있던 인공심장이었습니다. 이 장비는 프리덤 드라이버라고 불리며 스탠의 흉곽 아래에 있는 2개의 튜브, 백팩 내부의 전원에 연결합니다. 스탠 라키는 16살 때 집 근처에서 농구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의 의사들은 심장질환이 그와 같은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세동기를 받았는데 제세동기는 전화를 사용하여 비정상적인 심장박동을 복구하는 작은 장치였습니다. 결국 스탠은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당시에는 기증자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인공심장을 가지고 살아야 했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스탠은 여전히 농구를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리자드맨으로도 잘 알려진 에릭 스프라그는 파충류 외모로 명성을 얻은 미국의 사이드쇼 아티스트이자 엔터테이너입니다. 그는 갈라진 혀, 머리에 이식된 뿔, 몸 전체에 녹색 문신이 새겨진 비늘을 가지고 있어 도마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릭은 20대 초반부터 타투와 피어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1990년대부터 리자드맨으로 공연해왔으며 수많은 사이드쇼와 괴물 공연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
코미디, 글쓰기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엔터테인먼트에도 도전했습니다. 에릭은 올버니 대학교에서 철학 학위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동시에 연기자와 엔터테이너로서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종종 자신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이 주제에 대한 학술 논문을 썼습니다. 그가 왜 도마뱀이라고 밝혔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그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에릭은 또한 검 삼키기, 불호흡, 인간 핀쿠션 연기를 포함한 수많은 쇼 연기를 수행했습니다. 17세에 등반 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휴허는 암벽 등반을 계속하기 위해 공학과 과학으로 눈을 돌렸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의족의 세계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밀러스빌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위를,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물물리학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그는 MIT 미디어랩의 교수이자 바이오메카트로닉스의 그룹 책임자입니다. 휴의 팀은 세계 최초의 전동식 발목, 발의족과 착용자가 근육 수축을 통해 관절을 제어할 수 있는 생체공학적 무릎을 포함하여 몇 가지 획기적인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그는 감각 피드백이 있는 의족을 설계하여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더 부드럽게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휴의 의족은 매우 기능적이며 자연스러운 팔다리의 감각과 움직임을 복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011년 타임즈는 그를 생체공학 시대의 리더로 선정했고 같은 해 보철 장치와 관련된 10개의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힌바족은 나미비아 북부 지역 앙골라와 스켈레톤 코스트 근처에 거주합니다. 힌바족 여성들에게 머리카락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머리카락이 이 혹독한 사막 환경에서 자신의 힘을 보여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식물, 동물성 지방, 붉은 물질로 특별한 반죽을 만들어 피부와 머리카락을 빨갛게 물들입니다. 이 붉은 색조는 지구의 색을 반영하여 생명을 상징하죠. 그들의 헤어스타일은 나이와 지역사회에서 위치와 같은 그들에 대해 많은 것을 전달합니다. 마을에서 그들은 건초, 염소털 및 추가 머리카락을 사용하여 아름다운 닦는 머리를 만드는 등 함께 스타일링에 참여합니다. 어린 소녀들은 종종 대부분의 머리를 면도하고 따은 머리를 만들기 위해 소량만 남깁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 남성의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스타일링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반면에 결혼 정년기의 소녀는 얼굴 전체를 드러냅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거나 아이를 낳은 여성은 동물 가죽으로 만든 LM배 머리 장식을 씁니다. 남자들은 결혼 후에 터번을 두르고 절대로 벗지 않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돌보는 데는 매일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그들은 터번 아래로 머리를 긁적이기 위해 특별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또한 그들은 태양과 곤충으로부터 피부와 머리카락을 보호하기 위해 혼합물을 사용하여 피부를 빨갛게 변신시키는데 이는 그들이 아름답다고 생각되는 특성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혼합물을 옷과 보석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밤에는 나무 베개를 사용하여 잠자는 동안 머리를 멋지게 유지합니다. 제시카 콕스는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제시카는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행 역사상 최초로 팔이 없는 조종사가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업적으로 그녀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얻었고 앨런 쇼와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전세계 TV쇼에 수많은 게스트 출연을 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사는 제시카는 태권도에서 블랙벨트를 딴 세계 최초의 팔 없는 여성이기도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발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매우 어려운 일이었지만 1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팔 의족을 버리고 계속 살았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운전하는 법을 배웠고 심지어 기름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키보드로 분당 25단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인증된 스쿠버 다이버이기도 합니다. 제시카는 자신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20개국 이상에서 연설한 유명한 연사가 되었습니다. 패션계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이나믹 듀오가 있습니다. 뉴욕에서 온 24살의 일란성 쌍둥이 자매 로즈마리와 크리스티나 알루반 쿠디를 만나보십시오. 유행에 민감한 이 자매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백색증이라는 희귀한 질환입니다. 희소성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쌍둥이가 백색증을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의사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맨하튼의 번화한 거리에서 자란 로즈마리와 크리스티나는 항상 패션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고 나서야 백색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대학교와 필라델피아 대학교에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에 둘러싸인 쌍둥이 자매는 수영과 자기애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패션 기업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로즈마리와 크리스티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이 태어난 피부를 받아들이도록 영감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끊임없이 진화하는 존재감을 통해 자매는 흠잡을 데 없는 스타일을 선보이고 기존의 미의 기준에 도전하며 백색증의 아름다움을 조명합니다. 어렸을 때 실제 인어가 되는 것이 어떨지 궁금해한 적 있나요? 당신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독일 작센 출신의 41세 엄마 하이드룬 바르트는 자신이 잘못된 몸으로 태어났고 실제로는 인어라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인어공주의 아리엘 캐릭터에 푹 빠져 있으며 여가 시간에는 호수에서 수영하고 맞춤 제작한 아리엘 의상을 입고 해변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그녀는 안전상의 이유로 공공수영장에서 꼬리를 착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궁극적인 꿈이자 인어로서의 비전을 실현하는 마지막 단계는 넓은 수영장이 있는 해변주택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은 그녀의 이중 생활을 지원하고 있으며 그녀는 대중을 대상으로 인어 공연을 하고 주문 제작 꼬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디즈니 캐릭터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캐릭터가 되고 싶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생체공학 소녀라고도 알려진 틸리 로키는 고급 생체공학 팔을 사용하여 여러 번 언론의 주목을 받은 영국 소녀입니다. 틸리는 어렸을 때 심한 뇌수막염 감염으로 두 손을 잃었지만 장애로 인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급 생체공학적 의술을 제공받아 일반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의술은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하여 효율적이고 맞춤형 의술을 만드는 전문 회사인 오픈 바이오닉스에서 생산했습니다. 팔은 틸리의 팔뚝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에 의해 제어됩니다. 또한 하나 이상의 팔다리를 잃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 사용을 옹호하는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생체공학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높입니다. 숀 스티븐스는 81cm의 42세 남성입니다. 그는 현재 동기부여 연설가이며 어린 시절 뼈가 약했습니다. 재채기를 해도 갈비뼈가 부러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살아남는 법과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진정한 투사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연사로 이르도록 동기를 부여했죠.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여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숀과 같은 사람이 평생을 혼자 보낸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꿈에 그리던 여성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2009년 그가 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할 때 만났고 몇 년 후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인터넷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사랑은 가짜이며 여자는 숀의 돈 때문에 숀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고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들의 관계에는 완전한 수용이 있습니다. 여자는 그들에게 모든 사람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며 숀을 보면 무언가가 아주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 커플은 맹목적인 사랑의 또 다른 예입니다. 필립 엘링은 호주 출신이며 보통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수잔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필립은 대부분의 시간을 휠체어에서 보내야 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고 수잔은 호주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한 케냐 출신의 여성입니다. 그들은 만났고 6개월간의 구애 끝에 필립은 수잔에게 청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필립은 이 순간이 몹시 떨리고 두려웠지만 수잔은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는 두 사람이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편의 행동 방식이 그녀를 압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순간은 일반 대중의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둘은 3개월도 못 버틸 거야 라고 말했지만 모두 틀렸습니다. 필립이 수잔에게 청혼한 지 거의 5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루이지애나 출신의 에빈 두가스라는 여성은 가장 큰 아프리카인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높이는 약 10인치, 너비는 10.2인치, 둘레는 5.4피트로 정말 거대했습니다. 그녀는 2010년과 2021년에 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그녀의 여동생이 에빈의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누군가 그녀에게 가장 큰 아프리카인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에빈은 왜 그럴까 생각한 뒤 사진을 제출해 기록 지킴이들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에빈은 약 24년 동안 매우 오랫동안 머리카락을 길러왔습니다. 그녀는 1999년에 머리카락을 곱게 펴기 위해 화학물질 사용을 중단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받아들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녀를 놀렸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높이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미용사는 에빈이 자신의 머리를 스타일링하고 미용사는 가끔씩만 다듬기 때문에 항상 놀란다고 합니다.
코니 치우는 1970년대 홍콩 구룡의 많은 주택단지 중 한 곳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도시에서 자랄 때 여름의 뜨거운 햇볕에 자주 시달렸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강렬한 햇볕을 피하고 싶었던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7살이 되던 해에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리고 스웨덴으로 이주했습니다. 코니는 1990년대 초반에 모델 경력을 시작하여 24세의 나이에 업계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40대 후반에 접어든 그녀는 모델 일과 재즈 노래에 대한 새로운 열정 사이에서 능숙하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모델 세계에서의 그녀의 모험은 21세의 나이에 그녀의 여동생이 그녀의 마지막 패션쇼 중 하나에 참여하기 위해 그녀에게 접근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녀의 전문 모델 경력은 유명한 프랑스 패션 디자이너 장폴 고티에가 그녀가 보낸 흑백 사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에는 잡지 표지를 장식하고 최고의 패션 브랜드를 위한 런웨이를 걷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모델 작업 외에도 그녀는 뮤직비디오에서 기억에 남는 출연을 포함하여 다른 프로젝트도 수행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신유명 씨는 전형적인 12세 소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31세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은 1989년이라고 적힌 신분증입니다. 그의 외모는 하이랜더 증후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연구한 전문가에 따르면 하이랜더는 신체를 매우 느린 속도로 노화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주 어린 나이에 늙기 시작하는 더 흔한 유전 사례 프로게리아 대응물과 유사합니다. 그는 아직 사춘기에 접어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노화는 고등학교 때 멈췄던 것 같습니다. 학교의 남자아이들은 모두 목소리가 깊어졌지만 신 씨는 높은 목소리를 유지했고 키는 매우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 씨가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친구도 있고 기분이 내킬 때면 데이트도 한다고 합니다. 발레리아 루키아노바는 좁은 허리와 금발머리를 포함하여 바비 인형과 눈에 띄게 닮은 외모로 유명해진 우크라이나 모델입니다. 그녀는 2012년 그녀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된 후 많은 주목을 받았으며 빠르게 인간 바비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여성에 대한 두 가지 다른 보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녀가 인형 같은 외모를 얻기 위해 몇 가지 미용 시술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10대 시절 이후로 외모를 거의 바꾸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후자의 보고서에서 여성은 자신의 외모가 유전, 건강한 생활 방식, 화장 기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성들이 신체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자신의 몸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매튜 네이글은 2004년 신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컴퓨터 커서를 제어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2001년 파티에서 싸움을 벌인 후 목 아래가 마비되었습니다. 브레인 게이트 시스템은 그의 뇌에 이식된 임플란트를 사용하여 손이나 팔을 움직이려는 의도와 관련된 전기 신호를 감지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러한 신호는 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컴퓨터 커서를 제어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령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매튜는 브레인 게이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컴퓨터 화면의 커서를 조작하고 문자와 단어 선택, 창 열기 및 닫기, 간단한 게임과 같은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브레인 게이트 시스템은 신경공학의 돌파구를 제시했으며 신경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마비 환자에게 환경에 대한 더 많은 독립성과 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신경 인터페이스는 ALS 및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질환을 앓고 있는 개인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레티시아 키는 헤어아트에 대한 전례 없는 개념을 고안한 현대 예술가 중 한 명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출신인 레티시아는 머리카락을 이용해 복잡한 조각품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연장을 혼합하고 거울을 사용하여 모양을 만듭니다. 때로는 실과 접착제를 사용하여 더 복잡한 디자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녀의 조각품은 집안일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묘사하거나 단소를 독특하게 해석하여 자궁을 만들었을 때와 같이 강력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또한 괴롭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가느다란 팔에 불룩 튀어나온 근육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레티시아는 경영학 학위를 받았지만 나중에 자연스러운 모발 움직임의 영감을 받아 예술로 전환합니다. 이 운동은 그녀가 16세에 탈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매우 소중했습니다. 그녀는 식민지 시대 이전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머리를 기르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그녀의 예술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조각품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것이 그녀가 소셜미디어에서 유명해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 목록의 다음 여성은 주름진 피부로 유명한 30세 모델 사라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피부 아포축이라고 불리는 질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드물며 알려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피부의 결합 조직에 문제를 일으켜 그녀의 몸이 콜라겐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그녀의 피부는 주름이 생기고 실제보다 덜 젊어 보입니다. 사라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피부가 가장 큰 불안감이라고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가능한 한 피부를 숨기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것을 다루는 법을 배웠고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인스타그램에 정기적으로 자신의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사미어 드 안드라데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눈에 띄는 외모에 놀랐습니다. 로자미어와 그의 전 남편 주앙은 둘 다 아프리카 혈통이었지만 그들의 딸 루스는 흰 피부, 금발머리, 파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대조는 루스의 희귀한 유전적 질환인 백색증의 결과였습니다. 후에 로자미어는 백색증을 앓고 있는 두 자녀를 더 낳았습니다. 어머니와 세 자녀 사이의 극명한 대조가 너무나 뚜렷해서 종종 어머니가 보모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백색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에 자주 노출됩니다. 로사메르의 아이들은 햇빛에 매우 민감해서 2시간마다 SPF 100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야외 활동을 밤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사회적 어려움 외에도 아이들은 교육 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색증은 종종 시력 저하로 이어져 칠판을 보거나 수업에 온전히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햇빛이 강렬한 더운 날, 이 아이들은 눈부신 태양으로부터 민감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스카이의 표범 사나이라고도 알려진 톰 레퍼드는 세계에서 가장 문신을 많이 한 사람 중 한 명으로 세계에서 명성을 얻은 영국의 전직 군인입니다. 톰은 16세에 영국 해군에 입대했으며 나중에 낙하산 연대와 SAS에서 복무했습니다. 28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했으며 특수교육 교사가 되었죠. 1980년대 초반 그는 표범 모양의 문신으로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톰은 문신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신을 한 남자로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의 외딴 석조 오두막에서 20년 이상 혼자 살았는데 전기나 수돗물도 없습니다. 그는 고독한 삶을 즐겼지만 결국 브루드포드에 있는 침실 1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톰이 자신의 몸을 문신으로 가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는 완전히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표범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표범이 되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제임스 영은 대체사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맞춤형 생체공학 팔을 받은 남성입니다. 고급 의족은 메탈기어 솔리드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기능으로 비디오 게임에서나 나올 법한 것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팔에는 착용자의 스마트폰을 통해 제어할 수 있는 드론, 메시지나 이미지를 표시하는 내장 화면, 기기 충전용 USB 포트, 손목의 움직임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손전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얼터네티브 림브 프로젝트는 기능적이면서도 미학적으로 흥미로운 의족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티스트, 디자이너 및 엔지니어 간의 협업입니다. 그들은 팔이나 다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단순히 팔다리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사와 성격을 반영할 수 있는 맞춤형 의족을 만듭니다. 제임스 영의 생체공학 팔은 현대기술로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의족의 한 예이죠. 팔은 기능성과 예술적 표현이 결합되어 제임스가 의족을 통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팔이 그에게 새로운 자유와 자신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이보그로서의 더 강한 정체성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를 사랑하지만 개와 결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49세의 아만다 로저스가 바로 그 일을 해냅니다. 2014년 그녀는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반려견 시바와 결혼했습니다. 여성은 이전의 모든 종류의 관계가 실패한 후 개와 함께 행복을 찾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시바는 항상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개는 그녀를 웃게 만들었고 필요할 때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아만다와 시바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커플 중 하나이지만 그녀는 개와 결혼한 유일한 사람이 아닙니다. 2019년 7월 로건이라는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와 결혼한 엘리자베스 호드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은 ITV의 4번째 실패한 약혼과 221번의 실패한 데이트 후 포기했습니다. 그녀가 그 개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개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텔레비전에서 생방송으로 결혼했고 많은 시청자들이 이것이 쇼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지만 실제로 그는 자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리우예는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물 크기 사진과 결혼했습니다. 이 일은 2007년에 일어났고 조용하고 친밀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고 결혼식은 중국 광저우의 중앙광장에서 열렸습니다. 리우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묻자 그는 현실에 만족하지 않았고 결혼이 자신을 재창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매우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자신과의 결혼식에서 모든 전통을 존중한 이유였습니다. 조지아주 로스웰에 사는 엄마 케이틀린 샘플스는 인스타그램에서 10개월 된 아들 로클린에 대한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걱정이 된 한 낯선 사람이 로클란이 빗질할 수 없는 모발 증후군 진단을 받았는지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로클란의 머리카락이 정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UHS는 머리카락이 이상한 방식으로 자라 빗질하기가 어려운 증후군입니다. 이 증후군은 일반적으로 3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에게 발생합니다. 의사들은 모근이 현미경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원통형이 아닌 홈이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 빗질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모발은 매우 드물며 전 세계적으로 약 100건의 사례만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한 치료법은 없지만 좋은 소식은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 때쯤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로클란의 엄마는 그의 머리카락이 쉽게 엉키기 때문에 부드럽게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기름기가 빨리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감고 그의 머리카락이 물에 쉽게 흡수되지 않아 씻기가 까다롭다고 합니다. 로클란의 머리카락은 어렸을 때부터 부드럽고 푹신한 상태를 유지하여 자신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머리카락을 보고 그를 아기 병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4인 가족은 공통된 유전적 조건으로 인해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백색증이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유전 질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쪽 부모 모두 백색증이 없더라도 유전자를 물려줄 수 있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 모두 백색증을 앓고 있었으며 백색증을 앓고 있는 것이 힘들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모가 자랄 때는 오늘날과 달리 이 질환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모스크에서 일하는 아버지는 여전히 외모 때문에 무지와 마주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어머니는 외모만으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부모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상기시키고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길 바랍니다. 조지아 마그네틱맨과 메건 이토는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운 후 자신의 기록을 깬 48세의 전 킥복싱 코치 에티바르 엘치예프의 별명입니다. 그는 인체에 가장 많은 숟가락, 즉 53개의 숟가락을 붙인 기록 보유자였습니다. 이렇게 피부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능력은 사람들에게 인간 저석이라고 불리게 해주었습니다. 금속 물체는 가장 일반적인 도구이지만 플라스틱, 나무, 유리와 같은 다른 재료를 잡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가슴에 밧줄이 달린 메르세데스를 당길 수 있고 그 위에 소년이 있는 금속판도 당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비행기와 기차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앤서니 로프레도는 최근 자신의 몸을 검은 외계인처럼 변형시켜 명성을 얻은 프랑스 예술가입니다. 그는 더 어두운 색조를 얻기 위해 피부와 신체의 다른 부분에 문신을 새겨 이를 달성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앤서니는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받아들이도록 격려하기 위해 변화를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변화 이후 식당 및 공공장소에 대한 입장을 거부한 것을 포함하여 몇 가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의 변신은 대중으로부터 엇갈린 반응을 얻었으며 일부는 그의 창의성과 자기 표현에 박수를 보내는 반면 다른 일부는 그의 선택이 극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옹호자들은 개인이 자신의 몸을 통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정의할 수 있게 해주는 자기 표현의 한 형태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위험을 인식하고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한 자신이 선택한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몸을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수는 2개의 마인드 컨트롤 로봇 팔을 장착한 최초의 사람입니다. 사고로 2팔을 모두 잃은 후 그는 이전에 기능이 제한된 의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실시한 임상 연구의 일환으로 그는 새로운 로봇 팔을 장착했습니다. 이 팔은 표적 근육 신경 자극이라는 과정을 통해 작동하는데 한때 팔을 제어하던 신경이 가슴 근육으로 리디렉션 됩니다.
그가 팔을 움직이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이 근육에서 나오는 신호는 로봇 팔의 센서에 의해 감지되고 이 센서는 그것을 움직임으로 변환합니다. 새로운 팔은 여러 차원으로 움직일 수 있어 그에게 더 많은 기능과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팔로 그는 물건을 집어 올리고 조작하고 심지어 스스로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미네소타주 파크 래피즈 출신의 조셉 그리사모어로 2021년 기네스 세계 기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전에 시도했던 가장 높은 풀 모히칸 모호크를 발성했습니다. 약 108cm 높이의 그의 머리카락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조셉은 모호크족의 독특함에 매력을 느꼈고 사람들이 거리나 마을 어디에서나 모호크족을 만났을 때 보이는 값진 반응을 즐깁니다. 그러한 머리카락으로 생활하는 것은 특히 출입구, 낮은 천장을 탐색하고 차에 탈 때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면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조셉은 2007년에 처음으로 키가 큰 모호크를 기우려고 시도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머리 옆부분을 밀어야 했기 때문에 망설였죠. 그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너무 엉킨 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마침내 7년 넘게 머리를 다시 기르기로 결정합니다. 전통적인 방법 없이 머리를 올리는 기술을 실험한 헤어스타일리스트 카이 덕분입니다. 그에 더하여 요셉은 긴 머리를 닦거나 매듭을 지어 상당한 길이를 관리하고 자신이 그 머리에 앉는 것을 방지합니다. 지니 또는 베이비걸로 알려져 있는 다음 익명의 소녀는 사실 그녀가 에스메랄다와 매우 닮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들은 인스타그램에 여러 장의 사진을 게시했고 그 이후로 그녀의 계정은 22만 5천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디즈니 영화의 에스메랄다는 종종 강하고 거친 캐릭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쿼시모도를 도와주는 친근한 여성이죠. 에스메랄다와 매우 닮은 소녀의 사진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었습니다. 그녀는 많은 명성을 얻었지만 익명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디즈니 캐릭터와 많이 닮은 사람을 알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유한나라는 이름의 4살 소녀가 중국의 한 시장에서 눈이 멀어 혼란스러워하며 방황하는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몇 년 후 미국인 부부가 그녀를 입양했습니다. 미국인 부부는 그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다른 아이들은 겁에 질렸고 유한나만 웃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고 미끄럼틀에서 놀도록 이끌었습니다. 소녀는 부부가 그녀를 집으로 데려갔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9살이 되던 해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스케이트보드와 춤에 푹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터뷰에서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백색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즉시 알았지만 구체적인 상태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FBXO11이라는 희귀유전성 신경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또는 변이는 특정 신경학적 발달장애 및 지적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카저 제임스는 영국 셀퍼드 출신의 37세 비즈니스 매니저로 인간 강아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간이라고 느낀 적이 없으며 항상 어울리지 않는 개처럼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제임스는 맞춤 제작한 고무 의상, 마스크, 개 목걸이, 하네스를 착용하여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을 즐깁니다. 개밥 그릇에서 음식을 먹고 거리에서 낯선 사람과 동료 강아지에게 짖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의 생활 방식이 강아지가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며 그것이 자기 표현의 한 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린 시절 아마도 6살 때부터 이미 상당히 강아지 같았다고 인정합니다. 또한 그는 인간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으며 2개의 맞춤형 고무 슈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강아지가 되는 데서 오는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한 일본 남성도 개로 변신하기 위해 14,000달러 이상을 쓴 것으로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모험을 감행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실제로 개라고 믿었습니다. 남자에 따르면 그는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강아지 식단을 따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활동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지만 사이보그 활동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문 리바스는 인체와 기술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품으로 유명한 카탈루냐 예술가입니다. 2013년에는 닐 하비슨과 함께 사이보그 재단을 공동 설립했는데 이 재단은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 사용을 장려하는 단체입니다. 그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을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발에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진 센서라고 불리는 이 장치는 지진 강도에 따라 진동하여 팔을 통해 진동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임플란트가 인간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감각 경험을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사이보그가 되는 것은 단지 예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나 박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관점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쟁은 33세의 남자로 자신에 따르면 배우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로봇과 결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냥 로봇이 아닙니다. 사실 그는 로봇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중국인 엔지니어는 결혼할 사람을 찾는 데 지쳐 있었습니다. 2017년 5월 그는 잉잉과 결혼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끊임없이 결혼하라고 잔소리했기 때문에 그는 그 전에 만든 로봇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결식에는 중국 항저우시에 있는 그의 어머니와 친구들이 참석했습니다. 로봇은 다른 중국어 단어를 읽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림도 읽을 수 있습니다. 남자는 결국 그의 신분을 거를 수 있고 다양한 집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세웁니다. 요즘 그는 다른 독신 남성을 위해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여성 100대 남성 113으로 성비 불균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쟁은 엄청난 잠재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닉 부지시치는 멜버른 출신의 호주 남성으로 인기 있는 동기부여 연설가, 기업가 및 코치입니다. 그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은 팔과 다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삶은 도전적이었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큰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몇 년 전 그는 미야하라 카나에를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텍사스에서 닉의 공연 중 만났고 닉은 군중 속에서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닉은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어 여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카나에는 닉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이 때문에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4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이죠. 이 커플은 당신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보기입니다. 사칼데브 투두는 인도 비하르의 만다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40년 동안 유지해온 183cm의 드레드락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가 머리를 이렇게 길게 기르기로 결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꿈에서 절대로 머리를 자르거나 감지 말라고 지시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개입의 결과로 그는 신들에 대한 정성의 표시로 음주와 흡연을 끊었습니다. 그는 22세에 머리를 기르기 시작했고 터번 위에 쌓지 않았을 때는 머리카락이 땅에 닿을 만큼 깁니다. 긴 자타를 착용하는 힌두교 성자들과 달리 사칼데브의 머리카락은 하나의 거대한 매듭을 이루고 있으며 그는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흰 천으로 덮습니다. 플로리다주 펜브로크 파인즈에는 이보다 더 다를 수 없는 놀라운 쌍둥이가 있습니다. 9살인 쉬리크와 테리크는 독특한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리크는 백색증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테리크는 백색증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외모가 눈에 띄게 다릅니다. 하지만 부모가 백색증을 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보다 10년 전에 같은 병을 가진 딸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그들의 언니 셰테리아는 부정적인 상황에 직면한 셰리크의 멘토이자 지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쌍둥이인 셰리크와 테리크는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실제로 쌍둥이라고 말할 때 불신에 직면하죠. 셰리크는 테리크가 자신보다 더 재미있다고 묘사하는 반면 테리크는 자신이 더 침착하고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언니인 셰테리아도 성장하는 동안 백색증으로 인해 괴롭힘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가정의 사랑이 넘치는 환경 밖에서 왜 다른 대우를 받았는지 혼란스러웠다고 회상합니다. 에드워드 니뇨 에르난데스는 2010년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24세였고 키는 70cm, 몸무게는 10kg에 불과했습니다. 콜롬비아 남자는 몽골 남자의 칭호를 물려받았습니다. 에드워드는 5명의 형제 자매 중 맞이이며 그의 어머니에 따르면 2살 때 성장을 멈췄다고 합니다. 시력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 외에는 건강한 사람이죠. 그는 레게톤 음악에 맞춰 춤추는 걸 좋아하며 언젠가 벤츠를 소유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키가 자신이 좋아하는 세계여행, 댄서와 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이아 오카미는 자신을 늑대로 인식하는 미국 여성입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것으로 정체화하는 개인의 하위 문화인 아더킨 커뮤니티에서 저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나이아는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어릴 때부터 늑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늑대가 된 느낌은 서너 살 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아닌 정체성, 영혼 또는 전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개인으로 구성된 아더킨 커뮤니티의 일원입니다.
아더키는 다양한 동물 또는 신화 속 생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나이아는 늑대를 닮기 위해 문신을 한 얼굴 디자인, 치아 임플란트, 이마에 실리콘 주사 등 다양한 신체 변형을 거쳤습니다. 그녀의 웹사이트에는 그녀의 영성과 신념에 전념하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근에 늑대 정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영혼이며 자연과 영적 세계에 깊은 유대감을 느낀다고 썼습니다. 닐 하비스는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카탈로니아 예술가이자 사이보그 활동가로 예술과 기술의 독특한 융합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색을 볼 수 없는 색소 침착증이라는 희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그는 두개골의 안테나를 이식하여 색을 소리로 이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장치는 그가 이마에 착용하는 작은 카메라로 구성되어 주변 세계의 이미지를 캡처합니다. 그런 다음 이미지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고 사운드 주파수로 변환되어 그가 착용하는 수화기로 전송되고 실시간으로 색상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장치 자체는 매우 작으며 편안하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닐은 사이보그 권리의 저명한 옹호자가 되었으며 그는 사이보그 권리를 새로운 장기를 만들고 이식하여 감각을 확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로 정의합니다. 그는 사이보그 재단의 공동 창립자로 사람들이 사이보그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인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사이버네틱스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정체불명의 남자는 사람들에 의해 라스타 라푼젤이라고 불리며 현지인들이 낮은 건물 꼭대기에 서 있는 그를 촬영한 후 인스타그램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드레드락은 고대 문명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의 가닥 또는 따은 머리로 형성된 것으로 종종 영적 또는 문화적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매혹적인 45초 분량의 클립에서 긴 드레드락을 가진 신비한 남자가 갈기를 세상에 공개하며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그는 40년 넘게 드레드락을 키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민첩한 손가락으로 계단식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풀어내며 전설적인 라푼젤에 비유합니다.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기르는 데에 대한 그의 헌신은 길이가 5.7m가 넘는 드레드락을 낳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지금까지 가장 긴 드레드락 중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기네스 세계 기록 보유자는 플로리다 클레어몬트 출신의 아샤 만델라입니다. 그녀의 드레드락은 약 5.8m로 매우 길고 무게가 19kg로 매우 무겁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사람은 가치 있는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메건 그레너는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28세의 교사로 전 세계의 100명 미만의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희귀한 형태의 외소증인 전이성증을 앓고 있습니다. 메건은 키가 1m에 불과합니다. 유치원에서 일하는 메건은 유치원생 중 일부가 실제로 그녀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교사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어린아이들에게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 동정심을 갖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메건은 학생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더 독특한 것은 그녀에게 평균 신장을 가진 쌍둥이 여동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이 정말로 쌍둥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루시 카펜터와 세미 맥콤이라는 두 명의 10대 소녀는 패션에 대한 사랑을 공유함으로써 기쁨을 가져다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감을 높여준 친밀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희귀한 백색증 진단을 받은 루시와 세미는 어린 시절 한 행사에서 어머니가 만났을 때 처음으로 길을 건넜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피부 백색증으로 알려진 특정 유형의 백색증을 앓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상태는 피부, 머리카락 및 눈에 영향을 미치고 시각장애도 유발합니다. 그녀의 섬세한 이목구비와 빛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그는 특히 햇빛에 민감합니다. 이 소녀들의 어머니들은 그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독특한 특징을 알아차렸다고 회상합니다. 예를 들어 루시의 어머니는 머리에 흰 머리카락이 풍성한 아이가 작은 할머니를 연상시키는 것을 본 것을 기억합니다. 딸의 시력이 걱정된 그녀는 딸이 생후 2개월밖에 되지 않았을 때 안과에 데려갔습니다. 이 방문에서 의사는 루시의 눈에 색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루시가 가장 심각한 형태의 백색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세미의 어머니는 딸이 태어난 지 6주가 되었을 때야 딸의 상태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루이스 파드로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청년으로 실제 엘프가 되기 위해 변신을 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귀, 얼굴, 눈 색깔을 바꾸기 위해 32번의 수술을 포함했으며 그 수술에는 75,000달러가 들었습니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는 그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일시적으로 엘프의 페르소나에서 벗어나 매일 체육관에서 3시간을 보내며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은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루이스는 이후 20kg이 증가했으며 올해 말까지 약 90kg에 도달하기를 희망합니다. 엘프 페르소나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앞으로 판타지 캐릭터 모습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처음에 그가 엘프가 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판타지와 공상과학 소설의 팬이었던 그는 책에서 읽거나 영화에서 본 신화 속의 생물에 항상 매료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까지 수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에서 인생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이 부부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둘 다 같은 이름과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켈리 힐데브란트이며 플로리다 출신입니다. 그리고 남자의 이름도 켈리 힐데브란트였고 텍사스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5월 페이스북에서 만났습니다. 여자는 남자가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멋지다고 생각했고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2달간의 대화 끝에 두 사람은 만나기로 결정했고 8개월 후 결혼까지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투데이쇼와 폭스뉴스와 같은 전국 TV쇼에 출연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커플은 3년 후 헤어졌다고 합니다. 노력했지만 결국 서로를 위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분명 매우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같은 이름과 성을 가진 사람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케빈 워억 박사는 영국의 과학자이자 영국 레딩 대학의 사이버네틱스 교수입니다. 그는 1998년 팔에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컴퓨터 및 기타 전자장치와 통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세계 최초의 사이보그로 간주됩니다. 이 칩은 컴퓨터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케빈이 자신의 신경계를 이용해 로봇손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지능형 시스템,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 분야의 연구를 포함하여 사이버네틱스 분야에 수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심지어 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외선 센서를 이식하거나 내비게이션을 돕기 위해 GPS 장치를 이식을 할 가능성에 대해 추측했습니다. 그의 궁극적인 목표는 로봇 기술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하여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점점 더 디지털 세상에 살고 있으며 말 그대로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러브에 대해 들어본 적도 있나요? 다음에 38세 남성 아키히토 콘도는 가상 캐릭터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키히코는 일본 출신으로 2018년 하츠네 미쿠라는 가상 캐릭터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츠네 미쿠는 게이트박스에서 제작되었으며 가상 캐릭터와 함께 생활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남자는 정서적 지원을 위해 게이트박스를 샀고 갑자기 여성의 홀로그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자는 결혼식에 거의 2만 달러를 썼지만 불행히도 그의 가족 중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를 위해 거기에 있었고 심지어 온라인 사람들로부터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머리에 특이한 일을 해본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동영상이 마음에 들면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든 더 많은 동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에서 하나를 클릭하거나 채널을 살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뵙겠습니다.